오늘은 C++ 빅5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빅5 설명하기 전에 실습 자료에 올려놨으니까 그거 한번 임포트를 해보고 진행을 해볼게요. C++ 11이 나오기 전까지는 빅3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기 이제 나오겠지만 빅3. 빅3. C++에서는 빅3에서 copy constructor, operator equal, destructor. 이 세 가지를 빅3라고 얘기하는데 왜 빅3냐면은 얘네들을 잘못 정의를 하면 여러분들이 정의한 클래스들이 오동작을 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동작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카피 컨스트럭터하고 오퍼레이터 이퀄은 그러니까 복사 생성자하고 이퀄의 연산자는 내가 재정의하지 않아도, 내가 만들지 않아도 시스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얘를 쓰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냐면은 요 문제입니다. shallow copy, deep copy. 그럼 shallow copy, deep copy 문제는 항상 생겨요? 아니면은 언제만 생겨요? shallow copy, deep copy라는 문제는 언제만 생기는 거예요? 멤버 중에 포인터 타입이 있는 경우, 포인터 타입이 있는 경우에는 shallow copy, deep copy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멤버 중에 포인터 타입이 있는데 복사 생성자나 연산자를 안 만들어요. 안 만들면 어떻게 돼요?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복사 생성자와 연산자를 그냥 쓰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생겨요? shallow copy만 하는 거죠. shallow copy를 하면은 두 개의 객체가 똑같은 어떤 멤버를 가지게 돼서 얘를 수정하나 똑같은 얘를 수정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멤버 중에 포인트 타입, 그리고 이 포인트 타입을 뭐 동적 할당해서 쓴다. 그러면은 이 디스트럭터는 꼭 뭐를 해줘야 되나? 내가 멤버 중에 포인트 타입이 있고 동적 할당을 해가지고 써요. 그러면은 뭘 해줘야 돼? 디스트럭터에서, 소멸자에서. 이 할당된 메모리를 뭘 해줘야 돼? 반납을 해줘야 되죠. 반납을 안 하면 저절로 반납이 안 돼요. 그래서 C++ 11 이전에는 만약에 클래스를 정의하는데 내 클래스에 포인터 타입이 있고 그 포인터 타입을 어떻게 활용하냐면 동적 할당해서 쓴다. 그러면은 요 세 개를 잘 정의해서 쓰셔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저게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래도 정의해요? 정의를 안 합니다. 정의를 안 하고 시스템에서 제공해 주는 걸 그냥 쓰면 돼요. 그런데 C++ 11 이후부터는 이 세 개 말고 두 개가 추가되었어요. move constructor, move operator. 이 두 개가 추가가 돼가지고 얘를 통틀어서 빅5라 그래요. 그래서 이 빅5를 우리가 잘 정의해야 된다라고 책들에 써 있습니다. 근데 이 재미난 거는 책들에서 빅5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하는데 마지막 결론에 가면 뭐라고 돼 있을까요? 마지막 결론에 가면. 마지막 결론에 가면은 내가 스스로 빅5를 정의 안 해도 되게끔 클래스를 정의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웃긴 얘기죠. 그렇죠? 되게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놓고 결국에선 뭐예요? 이거 없이도 내가 클래스를, 그러니까 동조 할당해서 써야 되는데 동조 할당해도 안 쓰게끔, 그러니까 이게 필요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를 들면 빅3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중에 제일 심플한 게 소멸자인데, 소멸자는 내가 포인터 타입이 있고 동조 할당해서 써요. 그러면은 소멸자에서 뭘 해야 된다? 얘를 반납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반납하기 싫어, 내가 스스로. 그럼 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정처 할당해서 쓸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은 아직 설명 안 드린 거 있는데 스마트 포인터라는 게 있어요. 라이브러리로 만들어져 있는 건데 스마트 포인터. 스마트 포인터는 뭘 해주는 걸까? 뭐가 스마트할까? 어? 스마트하면 뭐가 스마트할까? 포인터인데, 어? 딜리트를 내가 안 해주는 거예요. 라이브러리에서 해줘요. 얘를 왜 만들었을까요? C++에서. 자바랑 자꾸 비교되니까 그래. 자바는 어때요? 자바는 배우신 분은 알겠지만 동조 할당 뉴하고 딜리트를 안 해도 돼요. 프로그래머가. 시스템에서 알아서 해줘요. 근데 이제 C++은 뉴하면 딜리트를 누가 해줘야 돼? 프로그래머가 직접 해줘야 돼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오류의 원인이 되니까 그러면 아예 내가 라이브러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어디서? C++11부터는 라이브러리로 스마트 포인터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스마트 포인터를 쓰면 반납은 딜리트는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시스템에서 해줘요. 그럼 시스템에서 딜리트를 하려고 그러면 뭘 유지해야 될까? 이 동적 할당된 곳을 가리키는 포인터의 수를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빵개가 되면 얘가 뭐가 돼? 필요 없는 거가 돼요. 더 이상 쓸 수 없는 거가 돼. 그러면 저절로 알아서 딜리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흐름은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C++11 전에는 이런 포인터 타입이 있으면 요거를 잘 해줬어야 돼요. 요걸 잘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C++11부터는 이거와 상관없이 이 두 개가 추가가 됐고 얘는 이 샬럿 커피랑 딥 커피 문제가 아니에요. 요 C++11에 추가된 무브랑 무브 계열은 최적화와 관련돼 있어요. 최적화. 최적화와 관련돼 있고 그 최적화를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겠다라는 거를 이제 저거를 만들면 되는데 이것도 내가 스스로 안 만드는 게 최선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룰 오브 제로입니다. 룰 오브 제로. 이 5개를 내가 클래스를 만드는데 안 만드는 거예요. 안 만들어도 뭐가 없어야 돼?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러면 제일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 You should not think you can be smarter than your compiler with the optimization of your code. 무슨 말이에요? 너가 컴파일러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자신 있을 수 있어. 난 프로그램 정말 잘 써. 내가 컴파일러보다 내 코드를 내가 훨씬 더 잘 최적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지. 오히려 컴파일러가 잘 최적화를 해주도록 내버려 두는 게 최선이에요. 최선입니다. 자, 그러면 서두가 좀 길었는데 들어가서 한번 그 EL에 올려놓은 거 다운받아서 지금 임포트 해보셨어요? 안 하신 분은 빨리 해보세요. EL에 가면 실습 자료실에 빅3라고 하는 거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임포트 해보세요. 그거를 보고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 이게 올려놓은 게 이거예요. 이거예요. 그럼 이 클래스에는 무슨 데이터가, 멤버가 몇 개예요? 멤버 변수가 하나 있죠. 그리고 그냥 원시 타입이에요. 그러면 얘는 특별히 내가 신경 써야 될 게 없죠. 빅3와 관련해서. 빅3와 관련해서 신경 쓸 게 없어요. 실행을 한번 해보세요. 응? 잠깐. 요거를 잠깐만요. F2를 F1으로 바꾸시고, F1으로 메인에서 F2를 F1으로 바꾸시고, 여기 G2에 가면 스태틱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거 냅두고 요것도 G2가 아니라 G1 해서 실행을 해보세요. 이렇게 원래 들었던 거에는 여기에 F2, G2를 부를 거예요. 근데 요거를 F1, G1으로 바꿔서 실행을 해보세요. 그러면 실행 결과가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렇게 나온 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이렇게 나오고 있는지. 언제 카피 컨스트럭터가 불러지고 언제 이퀄 연산자가 불러지는지를 아셔야 돼요. 자, 바꿔서 실행해 보셨어요? 실행하셨어요, 다? 네. 다시 위에 가서 보면 제가 앉아서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는 멤버 변수가 원시 타입 인트 하나만 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얘는 이 빅3를 만들 필요가 있는 애요, 없는 애요? 만들 필요가 없는 애입니다. 그렇죠? 포인터 타입을 안 갖고 있어요. 그럼 얘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얘를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냐 하면은 그 실행되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언제 복사 생성자가 실행이 되고 언제 이퀄 연산자가 실행되는지. 내가 이거를 안 만든다고 해서 이 코드들이 실행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복사 생성자랑 이퀄 연산자는 내가 안 만들어도 누가 제공해줘요. 시스템에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안 만들어도 되는 건데 여기서 만든 이유는 요거를 찍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거를 찍어보려고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 한 거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보시면은 첫 번째 A511 이렇게 했죠. 요거는 무슨 생성자가 불러줘요?
정수 하나를 받는 생성자가 불러지는 거죠. 그 다음에 A02, O1이라 그랬어요. 이때 뭐 불러줘요? O2를 생성할 때 뭐가 불러져요? 카피 컨스트럭터가 불러지죠. O1을 이용해서 O2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이때 불러지는 게 복사 생성자예요. 그렇죠? 복사 생성자는 내가 이런 식으로 객체를 생성해도 불러져요. 그 다음에 내려와서 F1, O2, F1, O2, O2를 전달했어요. 근데 F1은 어떻게 생겼어요? 어떻게 객체를 전달하고 있어요? F1은 객체를 어떻게 전달하고 있어요? call by value를 전달하고 있죠. 그럼 call by value를 전달하면은 복사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때 뭐가 불러져요? 복사 생성자가 불러지는 겁니다. copy constructor 2. 요게 어디서 언제 불러졌냐면은 F1 펑션이 얘가 출력되기 전에 출력이 되고 있죠. 요게 실행되기 전에 요 오후 객체를 만들어야 된 거 아니야? 인자의 오후 객체. 걔를 뭘로 만들어요? 밑에 보시면은 뭘 전달해서 만들었지? 앉아서 또 다시. 여기 보면 O2를 전달했죠. 그럼 이 O2가 요 O는 O2를 이용해서 복사 생성자를 불러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G1을 불러요. 내가 왜 자꾸 이동하냐? G1을 부르는데 G1을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O2 이퀄로 G1 했죠. 그렇죠? 근데 G1이 어떻게 생겼냐면 지역의 O3라는 객체를 만들고 이 O3를 반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반환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반환될 때 O3는 지금 어디 공간에 만들어진 객체예요? G1에 만들어진 거죠. 근데 걔를 메인에서 G1을 호출하고 나면 이 결과로 뭐가 생겨요? 객체가 하나 반환이 되죠. 그 객체는 어디에 생길까? 메인에 생겨요. 메인에 임시 객체가 하나 생기겠죠. 그 메인에 임시 객체가 생기는데 걔는 뭘로 만들어요? 복사 생성자를 이용해서 만들어집니다. 내가 부르자 복사 생성자를 이용해서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 복사 생성자로 이용해서 만들어진 임시 객체를 어디다 대입하고 있어요? O2에 대입하고 있죠. 그럼 이때 또 뭐가 불러져요? 이퀄로 오퍼레이터가 불러집니다. 그래서 복사 생성자가 나도 모르게 불러지는 곳이 두 군데를 우리가 이걸 통해서 관찰할 수 있어요. 하나 어디예요? 이 객체를 콜 바이 밸류로 전달될 때 뭐가 불러져요? 복사 생성자가 불러져요. 또 언제? 반환할 때 참조 타입을 반환하지 않고 객체를 그냥 반환할 때에도 뭐가 불러져요? 복사 생성자가 불러집니다. 복사 생성자가 불러져요. 그렇죠? 두 군데. 그러니까 요 O2를 전달할 때 생성되고 G1을 불러서 G1이 끝나고 여기서 반환하는 값에서 임시객체가 만들어지는데 그때도 뭐가 불러져요? 복사 생성자. 그래서 두 군데 복사 생성자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F1도 F2로 G도 G2로 바꾸면 실행을 하면 아까와 달리 카피 컨스트럭터가 두 개가 사라지죠. 두 개가 없어. F1 불렀을 때와 G1 불렀을 때하고 F2, G2를 불렀을 때는 복사 생성자가 두 개가 사라져요. 첫 번째, F2는 객체를 어떻게 전달하고 있어요, 보면. 객체를 참조로 전달하고 있죠. 그럼 참조로 전달하면 뭐만 전달되는 거예요? 주소만 전달되는 거죠. 그러면 복사 생성자가 실행돼요, 안 돼요? 실행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됐죠? 복사 생성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반환하는데 여기다 스태틱을 왜 붙였을까? G2에는. 스태틱 안 붙이면 어떻게 될까? 스태틱을 안 붙이면 참조로 반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참조로 반환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냥 불가피하게 여기다 스태틱을 붙인 거예요. 왜냐하면 객체들은 로컬 객체들은 참조로 반환할 수가 없어요. 왜? 주소를 반환해 놨는데 얘가 끝나고 나면 그 공간은 어떻게 돼? 다 사라지니까 그 주소는 유효하지 않은 주소가 돼요. 그래서 스태틱을 써야 돼. 스태틱을 쓰면 이런 애들은 요 G2 공간이 생기는 게 아니라 별도 글로벌 공간이 생겨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시작돼서 종료될 때까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참조로 리턴이 되죠. 참조로 리턴이 되면 주소만 리턴되는 거니까 이 역시 뭐예요? 카피 컨스트럭터가 필요하다 안 하다? 필요가 없습니다. 차이를 알겠죠? 근데 요 부분은 쉬운 게 아니에요. 카피 컨스트럭터를 제거하는 게 어렵다. 근데 이 카피 컨스트럭터를 언제 제거할 수 있을까? 어떤 형태는 우리가 콜 바이 밸류로 리턴하지 않고 이렇게 참조로 리턴할 수 있을까요? 객체를. 연산자 재정의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경우에 이걸 할 수 있을까? 여기 보면 이퀄인데 참조를 반환하고 있죠. 그렇죠? 이게 왜 가능해요? 객체 자신을 리턴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로컬 객체가 아니죠. 지금 반환하는 객체가 요 지역에서 만들어진 객체가 아니죠. 그럴 때는 디스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퍼레이터 플러스 플러스도 디스를 반환하고 있죠. 디스를 반환할 때는 콜 바이 밸류로 반환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참조로 반환하는 게 훨씬 유리하죠. 우리는 데이터를 콜 바이 밸류, 객체 같은 경우에는 실제 원하는 건 콜 바이 밸류지만 콜 바이 밸류를 보내면 문제가 뭐예요? 성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콜 바이 밸류로 안 보내고 콜 바이 레퍼런스로 보내면서 얘가 수정할 필요가 없으면 앞에 뭘 붙여요? 컨스를 붙이죠. 그렇게 되면 복사 생성자가 실행될 필요가 없습니다. 반환할 경우도 우리가 콜 바이 밸류 형태로 반환하지 말고 참조로 반환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거는 로컬 객체는 참조로 반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되고 또 하나 저게 되는 게 이런 애들은 여기서 만든 레트발은 절대 참조로 보낼 수가 없어요. 그쵸? 로컬 객체니까. 두 개 더한 거에 임시값을 반환해야 되니까 걔는 참조로 반환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만든 거니까. 그런데 밑에 보면 이런 프렌드 함수의 경우에는 아웃풋을 참조로 반환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웃풋이 어떻게 오고 있어요? 여기서 만든 게 아니라 인자로 들어오고 있죠. 인자로 들어온 애를 또 반환해야 될 때는 또 뭘로 반환할 수 있어요? 참조로 반환할 수 있어요. 글로벌 객체, 그렇죠? 스태틱한 로컬 객체, 그리고 인자로 받은 객체, 그리고 자기 자신, 디스를 반환할 때에는 뭘로 할 수 있어요? 참조로 반환할 수 있다. 하지만 절대 지역에서 생성된 객체들은 동적으로 생성된 거 아니면은 뭐래요? 참조로 반환할 수가 없어요. 참조로 반환하지 않으면 복사 과정이 일어나야 되고 카피 컨스트럭터가 불러지게 됩니다. 요것도 하나 올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해서 다시 또 한번 다운받아서 빅3 02 다운받아서 이제는 여기에 데이터가 뭐예요? 멤버가 포인트 타입이죠. 이제 포인트 타입이 있을 때 이제 보시면 이거는 실행하니까 아예 죽어. 빨간 줄로 나오면서 막 문제를 삼아요. 왜 문제가 생길까? 이게 왜 문제가 생겨요? 여기도 O2를 만들 때 어떤 걸 이용하고 있어요? 무슨 생성자? 복사 생성자 쓰고 있죠. 근데 여기에 복사 생성자 만들어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복사 생성자 안 만들었으면은 시스템에 제공하는 거를 쓰는 거예요. 근데 시스템에 제공하는 거는 무슨 방법? 디카피가 아니라 샬로 카피를 하죠. 그럼 샬로 카피라는 순간 O1하고 O2에 저 데이터 포인터는 뭘 가리켜요? 같은 애를 가리키는 거예요. 같은 애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원래 O1의 데이터 값은 얼마예요? 1이죠. 그리고 O2는 O1을 복사를 했어요. 그럼 O2도 원래 어떤 값? 1을 가져야 되죠. 그리고 나서 O2를 set 2 했어요. 그럼 O2의 값은 뭘로 바뀌어요? 1에서 2로 바뀌어야 되죠. 근데 O1을 찍어봤는데 얼마가 나와요? 2가 나왔죠. 즉 O2를 바꿨는데 모두 같이 바뀐 거야. O1도 같이 바뀌어 있는 거죠. 왜? 둘 다 같은 걸 가리키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에러가 나오고 있어요. 에러인데 디스트럭터가 두 번 불러지죠. 소멸자가. 왜? 뭐에 대한 거 하나, 뭐뭐 불러질까? O2랑 O1이 불러지겠죠. 소멸자는 불러지는 순서는 어떻게 될까? 생성한 거에 거꾸로예요. 그러면 이 위에 게 O2일까? 밑에 게 O2일까? 위에 게 O2고, 요게 O 아니에요. 이 주소는 다르죠. 근데 위에 게 O2고 얘가 O1이에요. 근데 O2에서 디스트럭트를 했어요. 그러면 저 new 할당된 거를 반납했습니다. 근데 얘가 또 반납하려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미 반납한 거잖아요. 그쵸? 이해됐어요? 두 번째 거? 그래서 이 경우에는 포인터 타입이 있으면은 뭘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카피 컨스트럭터를 잘 만들어 주셔야 돼요.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카피 컨스트럭터를 추가를 해보세요. 문제가 안 일어나게. 한 10분 드릴 테니까 10분도 길긴 하지만 여기다가 카피 컨스트럭터를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이 에러가 안 나게끔. 그리고 여기서는 뭐가 찍혀야 될까? 카피 컨스트럭터를 만들면 2가 찍히면 안 되고 1이 돼야 되겠죠. 왜? 5와는 1인데 5와는 바꾼 적은 없죠. 그래서 커피 컨스트럭터를 만들어 보세요.
참고로 C뿔은 28일 날 아니면 30일 날 볼까? 30일 날 볼래? 언제 볼래요? 실습 시험. 28일 날 볼래요? 30일 날 볼래요? 여러분들 초이스. 어? 28일, 30. 오케이, 그럼 30. 30일 날 실습 시험. C뿔은 30일 날 실습 시험을 보겠습니다. 실습 시험은 요 사이트를 이용해서 봐요. 그러니까 요 사이트를 써보세요. 좋죠. 그래서 교내 프로그램 경시에 참석한 적이 있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참석을 안 해봤으면은 여기 들어와서 자주 묻는 질문을 읽어보시고 문제를 한두 개 풀어보세요. 근데 문제를 어떤 거 풀어보냐? 여기 보면 대회들이 나오는데 옛날 대회들 그 옛날 대회 중에 1학년 대회들이 있을 거예요. 1학년 대회 문제들이 어때? 쉽겠지? 그쵸? 1학년 문제들을 한두 개만 풀어보면 요령은 알 거예요. 왜 안 돼? 어쨌든 네 문제 출제를 할 겁니다. 네 문제 출제를 하고 시험 보십니다. 30일 날.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 가도 문제들이 쭉 나와요. 근데 이제 그 문제들 보면 어떤 게 쉽고 어떤 게 어려운 문제인지를 처음 하신 분들은 잘 판단이 안 될 거예요. 근데 어려운 문제를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하는데. 시험 준비하는 거는 다르게 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하라는 거는 여기서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풀어가지고 제출해가지고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풀어가지고 제출해서 맞으려면은 방법을 익혀야 놔야 돼. 메인을 어떻게 짜고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메인을 짜서 어떻게 문제를 하는지 그걸 하려면은 간단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돼요. 네트워크가 또 안 되네. 이게 진짜 실습실이 이 모양이야. 여러분들은 적분 되죠? 대회 하면. 나는 안 돼. 왜 안 나오니? 오! 여기 올라와 있네. 여러분 시험 볼 거? 시험 볼 대회도 올라와 있고요. 문제는 다 냈어요. 출제했는데 여기 보시면 경시대에서 n제곱 디비전이 1학년 거예요. 5완이 2학년 거고 나머지 로그 n이 3, 4학년 건데 이런 거에 들어가 보면 n제곱 디비전에 한번 들어가 보면 이게 작년도죠. 이렇게
6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여기도 보시면 정답이 많은 게 쉬운 거겠지. 그쵸? 16명이 푼 게 쉬운 거겠죠. 그래서 몇 개 쉬운 것들을 몇 번 해보면 이 사이트를 쓰는 요령, 방법을 아실 거고, 문제가 나갔을 때 그 문제를 내가 방법을 알면 어떻게 작성을 해서 제출해야 되는지를 익힐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보라는 거예요. 자, 커피 컨스트럭터 만들어 보셨어요? 완성하신 분. 요거는 이제 둘 다 만들어 놓은 건데, 커피 컨스트럭터 만들 때는 항상 참조로 줘야 돼요. 여기 참조로 안 돼 있으면은 무한루프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참조가 돼야 돼요. 참조로 돼서 하는데, 데이터를 새로 해가지고 얘 거를 그 생성한 그 동적 할당된 거에 그 기본값을 이제 요 값으로 초기화해 주는 거죠. 이코르 연산자는 기존 거를 제거를 해주고 내가 새로 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죽지는 않고요. 이제는 죽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게 커피 컨스트럭터가 없었을 때는 죽었을 텐데, 이 세 개가 디스트럭션 되면서 죽었을 텐데, 이제는 요 복사 생성을 불러서 생성을 하더라도, 그리고 대입을 이용해가지고 O2를 O3에 대입을 하더라도 문제가 안 일어나는 거죠. 만약에 이 경우도 이코르 연산자를 내가 제정이 안 해놨다. 그럼 얘 때 또 문제가 생겨요. 무슨 커피만 해요? 시스템에 제공하는 이코르 연산자는 샬로우 커피만 하게 됩니다. 요거를 작성한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는데, 어쨌든 새로운 객체도 새로운 공간을 확보해 주고 거기다가 기존 객체의 데이터를 복사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소멸자를 내가 직접 정의해야 되면 복사 생성자하고 이코르 연산자를 내가 정의를 해줘야 된다. 소멸자는 언제만 거의 많이, 보통은 소멸할 때 우리가 할 일은 없어요. 뭐 파일을 열었을 파일을 닫아야 될 거고, 아니면은 뭐 메모리를 동적 할당했으면은 반납해 줘야 돼요. 특히 메모리를 반납해 주는 그런 어떤 소멸자를 만들어야 될 때는 반드시 뭘 만들어 줘야 돼요? 내가 복사 생성자랑 이코르 연산자를 정의해서 샬롯 커피가 아니라 디커피를 하도록 해줘야지 문제가 안 일어나는 거죠. 코드상에 부작용들이 안 일어납니다. 요런 함수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얘를 부르는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고 찍어 보면 이렇게, 자,
한번 우리 이 코드를 따라가 볼게요. 객체가 메인에 처음에 O1 생성이 됐죠. 이렇게 하지 말고 요거 하나 넣읍시다. 자, 처음에 O1이 생성됐죠. 그러면 컨스트럭터가 불러졌어요. 걔 주소가 끝에가 18이에요. 18. 걔가 맨 마지막에 디스트럭트 되죠. 그쵸? 원래 생성된 거에 거꾸로 되니까. 그래서 O1이고 메인이 끝나면 O1이 소멸돼요.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져요? O2가 만들어지죠. O2의 주소는 08이에요. 08. 그리고 18을 이용해서 복사 생성자를 이용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내려와서 O1 이퀄로 펑 함수가 불러졌어요. 그럼 펑 함수에 가면 뭐가 있어요? O3가 만들어지죠. O3가 생성이 되죠. O3가 80이에요. 80. 80에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28이라는 새로운 애가 생겼어요. 얘가 뭘까? 얘가 뭘까요? 18은 O1, 08은 02죠. 02, 80은 03이에요. 펑에서. 근데 28이라는 애가 생겼어요. 여기에 뭐 A를 내가 직접 생성하는 건 없죠. 그쵸? 생성한 거 없어요. 그럼 언제 생성이 돼요? 펑이 반환이 되면서 메인에 임시객체가 하나 만들어져야 돼요. 그 임시객체가 뭐예요? 28이에요. 28. 뭘 이용해서 28을 만들어요? 80을 이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O3를 이용해서 임시객체 하나 만든 거예요. 임시객체. 그 다음에 뭐가 디스트럭션 돼요? 80이 디스트럭션 돼요. 앱뻥 함수가 종료될 거 아니에요. 그럼 디스트럭션이 돼요. 그 다음에 어사이먼트가 불러지는데 뭘 이용해서 어사이먼트예요? 어떤 객체를? 만들어진 임시객체 28을 이용해서 만들어져요. 그리고 나서 대입이 이루어지고 나서 바로 뭐가 소멸돼? 임시객체는 소멸이 되고 있어요. 내가 만든 건 아니고 시스템을 자동적으로 만들었던 요 28은 디스트럭션이 되고 있어요. 요게 실행이 되고 08, 18이 삭제가 되고 소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똑같은 거예요. 복사 생성자가 우리도 모르게 생성이 되고 이제는 아까와 다른 점은 언제 디스트럭터가 불러지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죠. O3는 언제 소멸이 돼요? 펑이 끝나면. 그쵸? 근데 펑이 끝나기 전에 얘를 리턴하니까 그 끝나기 전에 어떤 객체, 임시객체가 하나 생성이 되고 그 임시객체는 어떻게 만들어요? O3를 이용해서 복사 생성자를 이용해서 만듭니다. 그 객체가 메인에 남아있죠. 그걸 이용해서 나머지 작업을 하고 나머지 작업을 하고 나면은 그 임시객체는 어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죠? 걔가 소멸되는 겁니다. 잠깐 쉬었다가